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양 강정리 사태 역시 긴 시간 동안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출발했던 갈등이었는지 김명숙 연구위원님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일제 때 개발된 성면 광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면의 피해가 이렇게 논의되기도 전에 이곳에다가 산업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이제 반영구적인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이제 한 업체가 청양군에 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2013년부터 이 강정리 성면 폐기물 문제가 발생했고요. 주민들이 이제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강정리 성면 폐기물 문제 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그리고 길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성면광산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명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성면 금지는 이게 이제 2009년에 금지를 했어요. 성면 사용을 금지를 했는데, 이 강정리에 있는 성면 광산은 사실은 2014년 5월에 정식으로 폐광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휴지광산 될 때까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성면과 성면이 들어간 사문석 이런 것들이 뭐 캐내기도 하고 널려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런 곳에다가 2001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 업체가 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을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골재라든가, 그러니까 이 아스콘을 걷어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쇄해서 다시 건설 자재로 이제 쓰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2013년 8월에 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모든 일반 폐기물, 그러니까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시 재활용해서 이제 뭐 쓸 수 있는데 건설 자재로, 근데 일반 폐기물을 갖다가 광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묻고 도명식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사업 신청을 청양군에 내게 됐고요. 이걸 주민들이 알면서 반대를 했고, 또 청양군에서는 역시 주민들의 건강이나 반발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사실 이제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또 이 업체는 청양군을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예,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일단 성면 광산 자체를 이렇게 복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 기존에 2001년부터 이 건축 폐기물에 대한 중간 처리업을 하는 데에서 과다하게 사실은 뭐 산지를 좀 훼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쌓아놓고, 그다음에 허가받은 곳에다만 이 건축 폐기물을 쌓아야 되는데 농지라든가 산지라든가 웅덩이나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곳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상복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면서 사실은 좀 일이 좀 이렇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 지역이 성면광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 주민의 건강권 피해 실태나 이런 것이 좀 나와 있나요? 그 정확한 실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진 못했고요. 이 성면 광산이나 성면 공장이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지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성면은 사실은 세계보건 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피종이라든가 성면 폐종, 폐암 이런 것들을 지금 성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미리 구제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올해 지금 4월 달에 이 마을이 지금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마을도 좀 했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농사철이라 굉장히 바쁘고, 이 일정이 이게 이제 뭐 청양군에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이 업체, 병원이 와서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주민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대상 주민이. 그런데 이 중에서 30분 정도가 검진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 사실은 4명이 2차 이제 다시 검진을 하라, 그러니까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성면광산 2km 반경 내에 8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 8개 마을에서도 184명이 이 건강검진에 응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3명이 성면 폐증이 우려될 수도 있다라서 2차 검진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편이고요. 사실은 이 마을에서는
이 종피종암으로 사망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성명과 관련된 것들이 나중에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해가지고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이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성면폐증을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마을에서는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했는데 성면이라는 거를 인정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뒤늦게 관심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좀 첫째 들고, 두 번째는 그 일단 조사 결과를 봐도 일단 상당히 그 좀 심각한 결과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검사하고 이럴 때 뭐 주민들하고 그 기관이나 이런 걸 뭐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청양 읍내리인데 이제 이 검진을 하라고 이제 안내장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각 그 대상 마을 주민들한테는 안내장을 보내고, 근데 보낸 곳이 이제 그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며칠 날,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에 몇 개 마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방송 녹화가 있는 날이라서 이제 검진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앞에다가 그냥 현수막을 붙여놓는 정도. 어쨌든 그 검진을 안 받은 주민들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후속적인 어떤 조치들이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기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한결같습니다. 딱 원하는 것이 뭐냐면 매립장 주변에 훼손한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가 낸 지역 이외에 이 이제 순환골재, 순환투사를 많이 쌓아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법 매립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전부 조사해서 처리해달라. 그리고 원상복구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양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행정적 처분을 내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걸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 매립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좀 밝혀달라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먼저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복잡할 건 같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몇 년째 지금 나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충남도도 2014년에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강정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그 특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예, 2014년 10월에 이제 특위가 본격 가동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법률, 성면, 환경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때로는 그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은 업체 측의 반대로 해서 좀 무산된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그 강정리 대책 소속 주민들이 도지사 집무실을 점거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당시 충남도와 대책위가 그 특위의 위상을 좀 격상하고 높이고, 그리고 특위 산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합의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좀 해법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도에서 그 특위의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업체에 대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느 산지나 농지나 웅덩이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청양군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이런 부가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시 도에다가 이렇게 알려달라라고 한 게 사실은 직무이행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직무이행 명령은 어떤 거고 또 어떤 효력을 갖는다고? 예,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만약에 시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 장이 그 제1항의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해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특위가 지난 3월에 업체의 위법 행위를 청양군이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남도의 지도
점검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충남도의 입장과 특유의 입장에서는 청양군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이행을 내려라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청양군은 현재 보니까 대법원에 제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예, 같은 법, 그 지방자치법 170조에는 또 이렇게 3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양군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위임 사무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후속 조치인 이제 대법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청양군이 밝힌 그 대법원 제소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총 21번의 사법 조치 그리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청양군의 가장 중요한 논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환골재에 대한 허용 보관량 및 보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부분과 함께 순환 토사 등에 대해서 지금 업체와 소송 중이다.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청양군은 이제 이행 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청양군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충남도의 직무이행 명령을 수용할 경우에 이건 결과적으로 청양군의 입장에서 행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럼 이제 대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 주민들의 피해는 그러면 더 이렇게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은 이 가장 피해자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글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산지 복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뭐 폐기물이 과다하게 지금 매립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문제고요. 성면 광산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 생명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폐광이 되면 폐광 광해 복구 사업을 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그 광해에서 발생되는 이제 오염물질들이 인체에 뭐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거나 그럼 농산물이나 이런 데 이제 하지 않도록 해주는데 하물며 이 지역은 가장 늦게 사실은 이 성면 1급 발암물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소리 없는 뭐 죽음의 공포다라고 하는 그런 성면이 나오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 논점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태, 강정리 이 사태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주민들은 후대까지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물러주지 않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래요. 우리 죽기 전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프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오랫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봐왔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입장보다는 혹시 또 업체에 좀 더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오해라는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법적 소송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도 이제 많이 걸릴 텐데 과연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또 청양군이 사실 선도적인 어떤 또 역할을 하던 결정을 내려서 갈등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최근에 아마 지난 7월 26일 안희정 지사도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7월 26일 안희정 기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원 판결에 몇 년이 걸리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청양군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청양군에서 그 답이 오면 거기에 따른 도가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대안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입장에 나름대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대로 수년 동안 또다시 어떤 법적인 쟁송 속에서 주민들을 어떤 또 다른 기다리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대기하고 또 다른 또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계속 악순환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있고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면 피해를 알리는 어떤 나름대로 홍보 전시관이라 할까요?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도 있겠고요. 또 도비로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 피해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뭐 그 공은 뭐 청양군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결국 또 청양군이 결국은 또 업체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아까 그 뭐 원상복구를 해달라든가 이런 것을 또 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또 해결책이 될 텐데 사실 뭐 업체는 또 그럴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청양군이 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그냥 또 그거를 또 받아들일지 참 이게 난감한 문제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충남도나 청양군에 그리고 이제 혹시 다른 기관들이 있다라면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성먼 폐강 문제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마을은 지금 주민들이 이걸 고스란히 사실은 국가의 도움이나 이런 이 성면 피해와 관련해서 특별히 없이 지금 이렇게 다른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민과 관의 갈등, 그죠? 이렇게 주민들과 청양군의 갈등, 도와 이제 이렇게 또 그런 갈등, 그 다음에 주민들과 또 민간 업체와의 갈등, 그 다음에 민간 업체와 또 청양군과 충남도와의 갈등, 이게 지금 갈등이 여러 가지 얽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갈등의 피해를 보는 거는 주민들이라는 거죠.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성면과 이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에서 행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들이 있다라면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을 찾아가겠지만 그와는 전혀 다르게 저는 주민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좀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로 하여금 좀 힘이 되게끔 하고 그래도 우리는 수년 동안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청양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읍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래도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이런 저는 그런 정책적 프로그램을 좀 이 마을에 좀 들여보내는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가장 우선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지금 빨리 좀 이 정책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걸 좀 행정 당국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논의를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서 혹시 뭐, 오늘의 그 이런 내용들을 이게 혹시 뭐, 한 줄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한번.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충청남도, 그 다음에 각 시군들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갈등에 사실은 주민들이 문제제기에서부터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저는 딱 한 줄로 하면 도는 시군은 주민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내가 저 도민들의 집이구나. 그럼 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정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기자님. 저는 그냥 뭐 신뢰 회복 그리고 국민 통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신뢰가 없다 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응집력 있게 어떤 새로운 미래를 발전을 향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은 이제 문제 해결자가 되는 시대가 됐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욕구도 다양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행정이 단순하게 특히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일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지역의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는 그런 행정인들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슈토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뜨거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